운동과 에너지에서 딱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 운동과 에너지. 네,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에서 봐야 될 부분, 첫 번째는 속력이죠.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다시 쓰면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은 예시 문제. 우리가 5초 동안에 5초 동안에 장난감 자동차가 100m를 갔다. 그러면 이때 속력을 구해라. 갔을 때 속력. 네, 속력은 네,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5초분의 100m. 그러면 20m per sec 이렇게 구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뭐 이런 식으로 속력의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문제가 나와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풀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속력을 비교하는 것은 어떤 속력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고 어떤 거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오고 어떤 거는 뭐 1분에 몇 미터 갔느냐 혹은 몇 킬로미터 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단위들을 다 한 개로 통일해야 돼. 통일. 가장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걸로 다 변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미터 퍼 세크.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이것도 들죠. 예시. 1시간에 36km를 가. 어떤 물체가. 뭐 자동차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1km는 1000m야.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60초니까 3600초가 되겠지. 네, 그러면 위에서 36km는 36,000m가 되겠고 1시간은 3600초니까 계산해보면은 3600초분의 36km니까 36,000m 계산하면은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3600분의 36,000 미터 퍼 세크 약분 딱 되죠. 그러면은 10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개로 다 통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위를 다 통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 속력. 언제 쓰냐면은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것도 문제풀이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5초 동안에 0초부터 5초 동안에는요 약 100m를 갔대. 5초부터 10초까지는 50m를 갔대. 그리고 10초에서 20초까지가 50m를 갔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각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총 걸린 시간은 20초, 총 이동 거리는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이니까 200m. 이렇게 되겠죠. 구간에서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속력을 구해보면은 5초 5분의 100 하면 20m/s. 그리고 5에서 10초, 얼마나 걸려냐면 5초 걸렸죠. 여기도 두 번째 구간은 5분의 50 해가지고 10m/s. 세 번째 거는 10분의 50 하니까
5m/s. 이런 식으로 속력이 구간마다 다를 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총 이동거리. 그러면은 0초부터 몇 초 걸렸냐 이 얘기예요. 총 걸린 시간은 20초 걸렸잖아. 그럼 0부터 20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 몇 미터냐?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이니까 200m. 그러면은 10m/s가 평균 속력이 되겠죠. 평균 속력.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나? 이쪽이 시간, 이쪽이 거리. 이렇게 이거 100, 이거 200 이렇게 쓰죠. 그리고 10, 20, 그러면 이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0초부터 5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냐면은 이 정도로 갔대. 이렇게. 그리고 5에서 10초 동안은 50m를 갔대 더. 여기겠죠? 150m까지 갔겠지. 네, 그리고 10에서 20은 50m를 더 갔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좀 완만해지죠.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이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속력이 다 다르다 보니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우리가 속력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속력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운동. 우리가 운동을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하나는 등속 운동,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등속 운동. 네, 말 그대로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우리가 이거 다음번에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일의 양이 0인 경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의 크기가 0인 케이스거든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크기가 0인 경우야. 힘의 크기가. 자유낙하 운동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이거든요. 어디로? 아래로. 그렇다 보니까 중력이 아래로 계속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은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를 안 하겠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를 해. 중력이 없으면은 속력의 증가량이 0이죠.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의 증가가 없다는 얘기고 그 물체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다중성광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자가 있고요. 여기 0, 뭐 10, 20, 30, 40, 뭐 50 이렇게 0일 때는 여기 1초 지날 때는 여기 2초 지날 땐 여기 3초 지날 땐 여기 4초 지날 땐 여기 5초 지날 땐 여기 이런 식으로 다중성광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다중성광사진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아래쪽에 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찍은 것은 1초에 몇 번 혹은 0.1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다중성광사진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진이
1초 동안에 찍혔다. 그러면 1초 동안에 10cm씩 이동했다. 혹은 10m씩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초에 몇 센티미터 혹은 몇 미터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력의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중성형 사진을 보고 우리가 속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x축은 시간이야. 몇 초? y축이 뭔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y축이 이동 거리인 경우가 있고 y축이 속력인 경우가 있지. 이동 거리는 단위가 미터 혹은 센티미터,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시간은 초, 이것도 초.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0이죠. 가운데가 여기가 1초에 이런 식으로 이동한 거리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증가량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함수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그려졌어. A, B, C. A, B, C 중에 뭐가 제일 빠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냐면요. 이렇게 세로로 선을 한번 그어봐. 세로로.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로축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A만큼 이동한 건 이만큼 이동했잖아. B만큼 이동한 건 요만큼 이동했죠. C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했어.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은 이거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은데 등속 운동인데 이 거리가 크면은 속력이 빠른 거고 이 거리가 작으면 속력이 느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같은 시간 동안 A, B, C 중에 속력이 누가 제일 빠르냐? A가 가장 빠르지. 이렇게 정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노란색으로 그은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결국은 이게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에서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의미해? 속력을 의미한다고. 속력.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만.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어떤 물체는 이런 식으로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누가 제일 빠르냐? 이걸 물어봅니다. 당연히 속력이 위쪽에 있으니까 A가 제일 빠르죠. 빠른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그런데 이때도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요 아래쪽에 의미하는 게 뭐냐? 이때는 면적을 봐야 돼.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 넓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시간 동안에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A 같은 경우는 아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요 정도. B가 차지하는 부분은 요 정도.
C가 차지하는 부분은 요 정도. 여기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 면적. 면적은 지금 요 부분이 속력 그래프잖아요. 속력량이잖아. 요 부분은 시간량이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X축이 시간, 초, Y축이 이동, 거리, 미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때 A하고 B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빠른가? 뭘 보면 된다고?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뭘 봐야 돼요?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뭐가 더 많이 기울어졌냐? A가 더 많이 기울어졌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데? 속력이었다고. 왜 속력이냐? 세로줄을 한번 그어보면은 X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A는 이만큼 이동했고 B는 이만큼밖에 이동을 안 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A가 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시간, 속력, 미터 퍼 세크. A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B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한 4초 된다고 한번 보죠. 그리고 얘는 10, 여기는 20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지. 4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해? 속력시간 그래프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면적을 봐야 된다고 했다고. 넓이. 넓이. 여기서 넓이는 사각형이잖아요. 그쵸?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뭘 구하면 돼?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면 되지. A니까. 그럼 어떻게 구해요? X축이 4, 시간이 4였죠. Y축이 20이었네. 이렇게 하면은 80m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4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 이때도 뭘 구하면 돼?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몇 초였어요? 4초니까 4 곱하기 높이 얼마? 여기 10m잖아. 10m per sec. 그러면은 40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A가 B의 2배만큼 더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 자유낙하 운동.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 낙하한 운동이죠. 아래쪽으로 힘이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속력의 증가가 나타나요. 얼마만큼? 1초에 9.8m/s씩. 그래서 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가속도. 이 얘기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이 1초에 9.8m씩
미터 퍼 세컨씩 증가를 해요. 근데 이 숫자가 결국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지구랑 관련이 있어요. 지구의 질량, 그다음 지구의 반지름.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뭐랑은 관련이 없냐면은 물체가 떨어질 때 가지고 있는 질량과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6단원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5분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이쪽은 시간, 이쪽은 속력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음, 1초에 9.8m per second씩 증가를 하는데 1, 2, 3, 4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세로는 얼마씩 증가하냐면 9.8씩 증가한대. 2초는 19.6 3초는 얼마냐 9.8 더하면은 29.4 4초는 39.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을 이런 식으로 이어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을 이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초일 때도 구할 수 있겠죠. 5초일 때도 더하기 9.8만 하면 되겠네. 39.2에서 그래서 이 속력 시간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1초에 9.8m per second씩 증가한다라고 그랬어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보죠. 뭐를 보냐면은 1초 동안에 x축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보죠. 1초 증가했고 9.8 증가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는 9.8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 기울기로 나와요. 2초 동안에 19.6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 부분 3에서 2초 빼면 1초 29.4에서 19.6 빼면 9.8 이런 식으로 결국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한 거야. 이때는 시간분의 속력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속도인데 이 값이 결국은 9.8이라는 거야. 이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울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이거니까. 그리고 이때 자연학화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왼쪽에다 그릴게요. 어, 다중성광 사진을 한번 보는데 0일 때 여기 0초일 때 1초가 지나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2초가 지나면은 어디냐면은 2초면은 이 정도 3초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0에서 1초까지 떨어진 거리 이 폭, 여기 폭 점점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커진다. 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다중성공 사진을 분석을 했을 때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등속 운동에서도 뭐를 구했었냐면은 면적을 구했었어요. 넓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이동 거리였었다고. 이동 거리. 그럼 여기에서는 이동 거리가 뭐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1초 지날 때는 이 부분이야. 이렇게.
1초 때. 1초 때. 그러면은 이때 면적을 구해보면은 1초 때의 1초 지났을 때 이동 거리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9.8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9m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2초가 지났다. 그럼 이때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0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넓이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시간은 2초, 세로는 19.6이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구해보면은 19.6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초 때도 역시, 4초 때도 역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요. 이동거리가 엄청 증가합니다. 점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연학화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한다. 그 1초에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초에 9.8m, 2초에 9.8 더하기 9.8, 3초에 9.8 더하기 9.8 더하기 9.8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9.8 곱하기 몇 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 네, 질량에 관련한 운동. 그래서 이거는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자유낙하하면 뭐 먼저 떨어지냐?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배울 때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서는 있어요. 공기 저항은 무시. 이렇게 하면은 질량이 다르더라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의 속력은 항상 1초에 9.8m/s씩 증가를 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여서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인국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쇠구슬과 깃털이거든요.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동시에 떨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1초 지나도 요만큼, 2초 지나도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 시간마다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 일정하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쇠구슬과 깃털은 더 이상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낙하 운동이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 때 1초 지나면은 쇠구슬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깃털은 공기 저항을 받아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럼 2초 지나면은 쇠구슬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깃털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 버린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낙하.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물체가 더 나중에 떨어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질량과 관련돼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문제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 질량이 5kg, 질량이 10kg, 높이가 h, 높이는 모르지만 떨어질 때 5kg짜리가 떨어질 때 여기까지 왔을 때 한 2초 걸렸대요. 그럼 10kg짜리 떨어지면 몇 초 걸리겠느냐?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분명히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지는 시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10kg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kg짜리랑 같지. 그럼 2초 걸리겠죠. 그치? 2초 걸리겠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만약에 h 구하라고 그러면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거? 방법이 여러분들이 6단원까지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시간 속력 1초에 얼마만큼 떨어진대요.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2초 때는 얼마만큼? 19.6만큼 속력이 증가했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은 이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의 뭐가 면적의 의미하는 것은 뭐였다?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다? 면적이 넓이, 이동, 거리. 이 아래의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 그러면은 시간은 2초, 속력은 19.6. 여기에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은 19.6m. 2초 동안에 19.6m 이동했다.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럼 h는 19.6m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으니까 한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지금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서 얘나 아무거나 몇 초 걸려면 2초 걸려. 2초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 2초 걸렸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냐면은 9.8 곱하기 2죠. 그러면은 19.6m/s가 된다고. 속력이 이거야. 속력이. 그러면은 h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왜 그러냐면 동이 떨어질 때 위에서 얘가 10kg 혹 5kg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왜 그러냐면 질량과 무관하거든. 10kg짜리가 가지고 있을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 곱하기 h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9.6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10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관련이 없어져.
그러면은 h를 구해보면은 9.8 곱하기 2분의 19.6의 제곱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9.8 곱하기 2는 19.6, 19.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하면은 19.6m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면 돼요. 위치는 운동해지 이때 써먹은 거야. 기억을 좀 하길 바랍니다.